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유튜버 종타쿠가 사내미에게 빙의 되었다면 어땠을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오브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사내미가 무한성에 들어가 카나의 시노부와 함께 상해의 도마를 퇴치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한참 무한성에서 오니들과 귀살대 검사들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탄지로는 상현이의 코쿠시보와 마주치게 되었죠. 코쿠시보는 탄지로의 귀걸이를 보자마자 그게 요리치의 귀걸이라는 것을 알아챘고 곧바로 탄지로를 향해 한 걸음에 다가갔습니다. 탄지로는 엄청난 포스를 내뿜고 있는 코쿠시보를 보고서 온몸이 공포에 움츠러들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호흡을 가다듬은 뒤 전투태세를 갖췄죠. 코쿠시보는 탄지로가 쓰는 해호흡을 보고서 아주 오랜만에 두근거리는 마음이 들었는데 코쿠시보는 지금껏 최초의 해호흡 검사 요리치에 대한 열등감에 쌓여져 있었기에 요리치의 귀걸이를 지니고 요리치의 검사를 쓰는 이 검사를 죽여버린다면 그동안의 한해 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탄지로는 해외호흡으로 코쿠시보에게 덤벼들었지만 코쿠시보는 그 공격들을 여유롭게 피해버렸고 탄지로는 자신의 공격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코쿠시보는 일부러 탄지로를 공격하지 않고 그의 실력을 더 이끌어낸 뒤 압도적인 스피드로 피해버렸는데 탄지로의 공격을 요리치와 동일시하며 마치 그 매서웠던 요리치의 공격을 이런 식으로 피하고 있다는 도취에 빠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속이려고 해봐도 탄지로의 검수 실력은 요리치의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 알았기에 좀 더 분발해보라며 자극을 했죠. 탄지로는 지금껏 만났던 그 어떤 오니보다 압도적인 힘, 저 오니가 마음을 먹으면 언제라도 자신을 베어버릴 것 같은 공포감이 들었는데 그 순간 어릴 적 아빠가 산에 찾아온 거대한 곰을 상대할 때 이야기해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탄지로는 아빠의 말대로 모든 감각을 조집중하자 마치 코쿠시보의 몸이 꿰뚫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졌고 지금이라면 그를 뵐 수 있겠다는 생각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 공격은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에 막혀버리고 말았고 드디어 너도 그 영역에 들어왔구나. 비로소 죽일 만한 상대가 되었다. 라고 하며 그대로 힘으로 탄지로를 몰아붙였습니다. 그 공격에 탄지로의 몸 곳곳이 달의 호흡 참격이 스쳐 지나가 베어졌고 코쿠시보는 드디어 나는 요리치를 뛰어넘는다 라고 하며 탄지로의 목을 베어버리려고 했죠. 하지만 그 순간 음주우지 탱겐이 뛰어와 소리의 호흡으로 코쿠시보의 칼을 상쇄시켰고 코쿠시보는 탱겐의 강한 완력에 그가 주급의 검사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코쿠시보는 그대로 엄청난 숫자와 달의 호흡 참격을 전방으로 쏟아냈고 탱겐은 쌍칼을 휘둘러 그 참격들을 막아내보려고 했지만 전부 다 받아치지 못하고 몸 곳곳이 베어져 버렸죠. 그리고 그 참격들은 숨을 헐떡이고 있는 탄지로에게까지 날아갔는데 그때 수주토미오카 기우가 잔잔한 물결을 시원해 그 참격들을 대신 방어해줬습니다. 코쿠시보는 탄지로를 죽이는데 방해하지 말라며 탱겐을 그대로 압도해 날려버렸고 기우의 방어 역시 곧바로 깨버렸죠. 탄지로는 자신이 더 이상 다른 주제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 전투태세를 갖췄고 코쿠시보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며 탄지로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종타쿠가 바람의 호흡으로 코쿠시보의 칼을 막아냈고 코쿠시보의 뒤쪽으로는 카나에가 꽃의 호흡으로 기습했죠. 코쿠시보는 탄지로를 어서 끝장내야 한다는 생각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에 빨리 다른 검사들을 처리하려고 정교하지 않게 달의 호흡 참격을 주변으로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참격은 이미 반점을 발현한 종타쿠와 카나에는 충분히 맞받아칠 수 있었죠. 종타쿠는 코쿠시보가 원작에서 사내미의 동생 게냐를 죽인 장본이라는 걸 알았기에 여기서라도 제대로 참격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대뜸 코쿠시보에게 너의 인간 시절의 이름은 치이쿠니 미치카츠 왔지? 라고 물었죠. 코쿠시보는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는데 종타쿠는 이어서 나에게는 가까운 남동생이 있는데 그 녀석은 어릴 때부터 나를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다고 형으로서 동생에게 무언가를 양보한 적은 있지만 결코 무언가의 대결에서 동생에게 져본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코쿠시보는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너는 동생한테 맨날 개처발렸었잖아. 심지어 동생을 어떻게든 이겨보기 위해 오니까지 되었는데 다 늙어 죽어가는 동생에게 마지막까지 패배했쥬? 라고 조롱을 했죠. 코쿠시보는 자신과 요리치밖에 몰랐을 터 심지어 그날 요리치는 죽어서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이 전해지지 않았을 텐데 종타쿠가 말하고 있다는 것에 그야말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코쿠시보는 그 입 당장 찢어주마 라고 화를 내며
종타쿠에게 뛰어들었는데 종타쿠는 그 순간을 노렸다며 곧바로 자신의 희귀혈이 담긴 비주머니를 코쿠시보에게 던진 뒤 바람의 호흡으로 베어 그가 피를 뒤집어쓰게 만들었죠. 코쿠시보는 피로 내 눈이라도 가리러 간 거냐? 내 눈은 6개라. 그 정도로는 내 시야를 막을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쿠시보는 엄청난 현기증이 일어났고 종타쿠는 지금이에요 교메이씨 라고 소리쳤죠. 그때 기척을 죽이고 숨어있던 교메이가 반점을 발현한 뒤 바위의 호흡을 시원해 코쿠시보를 향해 날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엄청난 위압감이 느껴지는 공격이 자신의 목을 향해 날아오자 안간힘을 써서 피했지만 그 절퇴로 인해 한쪽 어깨와 가슴 부분이 그대로 날아가 버렸죠. 그 순간 종타쿠는 코쿠시보에서 떨어져 나온 신체 부분을 그대로 받아 씹어먹었고 그 순간 엄청난 완력과 함께 내비치는 세계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원작의 게냐 같은 경우는 코쿠시보의 혈기술만 먹어 버프 효과가 적었지만 종타쿠는 코쿠시보의 몸 자체의 일부분을 먹었기에 압도적인 버프가 생겨난 거였죠. 그대로 종타쿠는 그 기세를 몰아 코쿠시보에게 빠르게 접근했고 바람의 호흡을 시원해 코쿠시보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편 무잔을 먼저 만나 싸우고 있던 무이치로와 쿄조로 그리고 수많은 귀할대 검사들, 무잔은 그들을 상대로 압도하며 약한 일반 검사들을 먹어 체력을 보충하고 있었죠. 무이치로와 쿄조로가 반점을 발현한 후 무잔에게 덤벼들었지만 압도적인 힘을 가진 무잔에게는 사실상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잔은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꽤나 강한 귀할대 검사라는 걸 알았기에 그들을 잡아먹어 힘을 키우려고 했죠. 하지만 주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코쿠시보와 도우마를 대체했기에 그들을 지원하러 다른 주들이 하나둘씩 도착해 무잔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잔은 목의 약점을 이미 극복한 상태였고 귀할대 검사들에게 당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에 여유롭게 하나하나 처절하게 죽여주겠다며 도발을 했죠. 하지만 귀할대 주들은 무잔을 둘러싼 상태로 무잔에게 덤벼들지 않고 무잔의 촉수 공격을 방어하기만 했습니다. 종타쿠는 미리 주들에게 무잔을 상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그는 목을 베어도 소용이 없으니 절대로 근접해서 목이나 몸을 베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했었죠. 주들은 그런 무잔을 어떻게 죽여야 하는 거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이미 다 계획을 해놨으니 우리는 무잔의 공격을 버티며 시간을 끌어 살아남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주들은 사네미의 계획으로 지금껏 많은 사연들을 대체해왔기에 그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무잔에게서 날아온 촉수를 2인 1조로 편성해 막아내는 데 집중했죠. 무잔은 자신의 힘에 놀라서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거냐며 어차피 인간의 특성상 공격을 막아내는 것에도 큰 체력이 들기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들의 체력은 빠지고 자신의 체력은 회복될 테니 귀할대 주들이 가장 멍청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 상황을 즐기기로 했습니다. 무잔은 그럼 누가 가장 먼저 쓰러지려나? 라고 하며 마치 게임을 하듯이 귀할대 주들에게 골고루 촉수를 날렸죠. 주들은 무잔의 상대로 점점 체력이 크게 소진되며 상처가 누적이 되어갔는데 종타쿠는 조금만 더 버티자고 기운을 복돋았고 주들은 최선을 다해 무잔과 맞섰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두가 겨우 서 있을 정도의 체력만 남았는데 무잔은 이상하게도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체력이 전부 다 회복이 되었어야 했는데 오히려 자신의 공격 역시 위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고 이게 다 타마고가 주입해놓은 약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달았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무한성 안에 있고 조금만 더 몰아치면 귀할대 검사들 모두를 전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잔은 무한성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데 무한성을 조종하고 있는 나키메가 어떤 원인에 의해 제압당했고 나키메의 능력을 이용해 모두를 무한성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는 걸 알았죠. 나키메는 자신을 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미치리와 오가나이를 계속해서 따돌리고 있다가 은신한 뒤 접근한 유시로의 존재를 놓쳤고 그렇게 유시로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무잔은 멍청한 것 그런 수에나 당하다니 라고 하며 저주를 터뜨려 무한성을 붕괴시키려고 했는데 문득 지금 무한성 바깥의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해봤고 어떤 사실을 깨달은 무잔은 그야말로 절망에 빠지게 되었죠. 자신이 귀할대 주들과 놀며 시간을 보내버린 탓에 이미 밖은 태양이 떠있는 상태 이대로 나키메를 소멸시키면 무한성이 붕괴되어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태양빛에 자신이 타죽게 되는 것 그리고 이대로 나키메를 내버려두면 유시로에 의해 무한성 밖으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 역시 태양빛에 타죽게 될 거라는 것. 종타쿠는 이미 타마와 유시로에게 이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는데 원작에선 유시로가 태양이 뜨기 전에 무잔을 밖으로 내보내 무잔과 힘겹게 싸웠지만 태양이 떴을 때 무잔을 무한성 밖으로 보내버리면 주들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고 무잔을 퇴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받기에 유시로에게 말해봤고 유시로는 그렇게 되면 자신도 태양빛에 함께 타죽게 되겠지만
어차피 타마요도 죽음을 각오했기에 자신 역시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죠. 그렇게 무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자 유시로는 그대로 나킴의 무한성을 붕괴시켰고 종타쿠는 지금이 기회라며 모두 무장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총공격을 하라고 외쳤습니다. 무장은 밖으로 튕겨나간과 동시에 모든 주들의 검술에 맞게 되었고 무장의 몸은 갈기갈기 베어지며 태양빛에 탄 재가 되어버렸죠. 종타쿠는 무장에게 크크 이런 거 생각도 못해봤지? 라고 웃었고 모든 주들은 승리를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9주는 물론이고 카나에까지 살려는 결말에 아주 만족스러웠는데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고 그건 바로 반점 후유증. 이렇게 모두가 살았다고 해도 반점을 발현했기에 단명한다는 설정은 가혹했기에 그걸 해결해야 했죠. 종타쿠는 이후 귀할 때 마지막 조합회의에서 타마요가 미리 만들어 온 약으로 모두의 반점 후유증까지 없애주게 되었는데 그 약의 재료는 바로 저번에 아카자에게 받았던 순수한 무장의 피였습니다. 타마요는 그옷과 반점을 발현시킨 사네미의 피, 한 줄의 피를 연구해 반점의 후유증에 대한 약을 만들어 놓았던 거죠. 물론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까지 있었기에 레이코노 원작대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타마요의 연구실에서 치료 중이던 사네미의 엄마 역시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인간으로 돌아온 걸 확인한 게냐는 종타쿠에게 역시 형을 믿고 있었다며 형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죠. 종타쿠가 게냐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보고 있었는데 향긋한 향기와 함께 호초 카네가 옆으로 다가왔고 저 아이가 바로 동생이냐며 저 아이도 당신처럼 마음이 참 따뜻하고 순수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게냐의 모습과 카나의 모습 그리고 엄마의 모습을 보며 원작의 사네미도 이 장면을 봤으면 참 좋았을 것 같네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기존과 약간 다른 방식, 단순한 신체 능력 버프로 인한 무장 퇴치보단 원작을 알고 있다는 이점을 활용한 전략으로 해결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를 두고 찾아올게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